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회계 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암호화폐 관련주의 불공정 거래를 점검합니다. 가짜 암호화폐 등 신종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21곳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 자세히 분석해 보실 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자산으로는 우선 인정을 좀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 보통 분들 회계기준원이 뭐 하는데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13개 민간단체가 만든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관한 그 실무적인 거나 법령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고요. 여기 지금 거래소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감 대상 기업인 빗썸이나 코인은 코빗이 이번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코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과연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자산 중에서도 고정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왜냐면 회계 경리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는 3월 말까지는 기준을 정하겠다. 그래서 현재 그 초안을 잡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자산으로 잡아주겠다, 유동자산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게 현재 잠정적인 여기에 그 초안인 것 같습니다. 회계적 기준에서 자산으로 잡아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어떤 좀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면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실물자산 인정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계적으로 일단 유동자산을 인정해 주겠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은 이제 정의가 된 거죠. 어느 정도 하나의 가치는 좀 정립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금감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에 좀 착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관련 허위 정보를 좀 흘려서 주가 조작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한 20개 업체를 지금 현재 그 대상으로 금감원에서 이제 감리를 시작하겠다고 살펴보겠다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대선 때 되면 뭐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렇게 해서 막 테마주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그 유상증자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감원에서는 이제 일단 주의보를 발령 내렸고 현재 이런 그 공시를 하고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20여 군데 되는데 이걸 철저하게 좀 조사해 보겠다.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그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어제든지 취지는 좀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대검에서도 주식 투자자에 대한 주의보에 이어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주의를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라는 게 이게 금융기관이 아닌데 돈을 받아서 이자를 확정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걸 이제 유사수신행위라고 저희가 보통 정의하는데 유사수신 사기범이 그 작년도에 1294명이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2016년에 비해서 한 19%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9% 증가율이 됐는데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2017년에 38건 정도가 좀 적발이 됐는데 그 전에는 23건 2012년 12건이니까 한 2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늘어나게 된 거죠. 건수로는. 그렇게 됐고 또 금액이 건당 한 370억 막 이런 건들이 대형 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대검에서도 범죄 특히 유사수신 행위, 가짜 화폐 발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다. 유사수신 행위가 걸린지 안 걸린지 잘 보셔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주의보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거래소의 보안성 문제가 또 좀 꾸준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 협회가 회원사 21곳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블록체인 협회가 지금 36개 회원사 중에서 21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규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거기가는 이제 자율규제 심사 규제는 아마
부합되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준비를 작업을 하면서 자율 규제안을 내놨거든요. 그때 네. 자본금, 그다음에 보안성 뭐 그런 걸 전부 이 정도 기준을 갖춰야지만이 우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놔서 이 21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철저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만들어진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뭐 안전하게 좀 네, 투자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